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당원 투표는 43.8%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된 최종 결과는 오는 5일에 공개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준비된 미래, 시대 교체를 내세우면서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야권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소식부터 살펴보죠.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다가 양보를 했고요. 네. 2017년에는 완주했는데 3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11년도엔 또 이제 그 박원순 시장하고 또 단일화 했던 적이 있었죠. 네. 양보했죠. 그때는 대선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세 번째 출마인데 아무튼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양대 진영 정치가 워낙 이제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대 거대 정당 체제에 대한 그런 혐오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우리 네네. 유권자들에게. 따라서 제3지대에서에 대한 수연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처럼 세 번째 출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가치를 뭘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시대 교체도 얘기하고 적폐 교대다. 정권들이 바뀌는 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그건 적폐 세력끼리 교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제 근데 얘기 중에서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대선 출마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당선되면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궁색하게 보여요. 차라리 그때 상황과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해 보이는데 너무 좀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오히려 구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은 남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2017년 대선을 보면요. 그 당시에 21.41%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뭐 상당한 저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그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긴 합니다만 단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곧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대 진영 정치가 더 이제 강화되면은 오히려 제3지대의 공간이 협소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반대로 워낙 양쪽의 후보들이 극한 대결을 하게 되면 중도 정치에 대한 또 이 공간이 또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어떠한 비전, 어떠한 정책,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도층들의 어떤 수요에 맞는 그런 것들 내놓아서 5% 이상이 된다면 네. 이번 대선에 뭐 상당한 저는 그 파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박빙으로 간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1 내지 2%, 뭐 2, 3% 정도 차이로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이 후보들로서는 지금 이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뭐 어떤 그 연대 또는 단일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하고는 지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얘기하는 게 과거 이제 97년도 DJP 연대 공동정부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 참모가 종로 보궐선거 출마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단 네. 말이죠. 출마 선언 어제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할 거냐 이제 완주할 거냐 이게 결국은 핵심인데 완주하게 되면은 사실 안 후보로서도 본인은 완주한다고 합니다만 정치공학상 선거공학상 이 보수에게는 뭐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관건은 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는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43.8%의 높은 투표율을 네. 첫날에 기록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난 그 2차 컷오프보다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이제 같은 첫날.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아마 그런 게 이제 주요 이제 핵심인데 지난 그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당원들이 유입이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 세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30대, 40대가 한 35% 정도 되고요. 60대 이상이 한 38%, 네. 50대가 한 지금 27%쯤 됩니다. 결국 이제 다 합쳐가지고 20, 30, 40은 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고 60대 이상은 윤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결국은 50대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참여하는 메머드급 예.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선 경쟁자들 간에 뭐 긴장감도 좀 있었고요.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런 갈등들을 좀 씻고 원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원팀이 갈 수밖에 없죠. 원팀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원팀으로 가긴 가는데 여전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요. 기본소득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정책적인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의 문제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집요하게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면 원팀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꾸 미진한 상태로 남는다면은 원팀이 되긴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라든지 이런 분들 간의 어떤 유권자 간의 연대 그리고 자발적인 지지, 자발적인 동의 이런 것들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 국민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야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니까 새삼스러울 건 아닌데 정의당도 일단 매표 정치다라고 네.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워낙 쟁점이 강한 주제가 강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논쟁적인 주제인데 당과 협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당과 협의하고 국민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합의를 모색하면서 결론을 지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집권당 후보라 해서 집권당 후보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있고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집권당을 다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논리로 후보가 이제 물론 주도권을 갖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야당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